자, 장관님. 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뭐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네. 봐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석 나가려고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혼잣말을 한다. 보석을 신청한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었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특검의 불륜 의혹 여론전을 들면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라는 건진법사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당사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세 번째 법정 대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지렁이 글씨를 탓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펼쳐지고 있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 토론 전에 여야가 동시에 응원의 목소리를 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주변에 수능 수험생 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졸업했고요. 졸업했고요. 대표적 주자가 있습니다. 예, 정강진 자녀가 삼수생, 재수생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텐데 뭐 시험 잘 봤을 테니까 예.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아빠 모드로 굉장히 따뜻한 눈빛, 제가 오랜만에 정강진의 따뜻한 눈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재수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뭐 결과 떠나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응원하시는 그 여야의 공통된 마음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 그럼 본격 토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제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앞서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점에 좀 주목하세요? 일단은 이 홍장원 1차장하고 구속된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었잖아요. 서로 부딪혔었고 그런데 조태영 전 원장이 이제 구속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결을 같이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홍장원 1차장하고 어떻게 대질 신문을 하게 될까?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예. 어떤 의견을 펼칠지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은 그 메모 누구 잡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아무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죠. 어떤 걸 물어볼지. 그런데 초반부터 그 이름이 적힌 체포할 사람의 명단 가지고 이게 증거로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걸로 시비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홍장원 1차장의 오늘 그 진술이 또 본인이 또 뭐 따박따박 다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예. 진술이 나중에 그 내란 재판의 어떤 형량에 뭐 형량이야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예, 지난 탄핵 재판 때도 가장 두 명의 그 사람이 이제 초점을 받았습니다.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과 이제 홍장원 차장인데 사실 곽종건 사령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 곽종건 사령관의 어떤 이야기했던 진실 여부를 따라서 타임라인이 12월 4일 031분에 되는데 이미 그 앞서서 이제 020시부터 이제 이상현 1여단장과 그리고 예하 1대 대장이 뭐 의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번에도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메모가 가필이 되면서 4장의 메모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또 홍장원 차장이 애초에 본인이 이런 어떤 이야기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싹다 이야기를 들어서 여인영 방첩사령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처음에는 뭐 공터였다 아니면 집무실이었다 계속해서 이제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의 어떤 진실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홍 전 차장 사실 지난 2월 그 탄핵 심판 국면 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내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십니까? 뭐 내란 수괴 혐의의 재판과 관련해서 다른 증거가 워낙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직접적으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사람으로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이른바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종의 그 계몽령이었다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깨버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헌법기구의 불법적인 점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예. 정면으로 깰 수 있는 증언이죠. 경고성이라면 그렇게 직접 일부 정치인과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등등을 명단화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 알겠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예.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영상은 저희 방송사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요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아마 의심하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체가 지렁이 같다. 이렇게 발언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어쨌든 탄핵 재판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예. 어떤 식으로든 인정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파면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메모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홍장원 차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4차 메모는 전 충분히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적은 게 사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첫 번째 썼었던 것은 제가 아무리 글을 막 흘려 적어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자음 정도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메모가 어떻게 저렇게 갔는가. 저는 그 메모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억했던 거를 다시 불러줬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이 적었다는 거 그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적어도 사진 세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정말로 아라비아 글자처럼 연결되는 것은 그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원래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해석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저도 첫 번째 그 메모가 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허점을 좀 파고 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메모뿐만 아니라 홍 전 차장이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 또는 뭐 정권 또는 국정원 차원에서 어떤 뭐 낌새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계속 지금 증인 신분 나오는 그런 워딩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곧 법원 촬영 영상이 방송국 등에 배포가 될 예정이라서 들어오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법정 대면 상황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진 의원이 계속 수험생 아버지로 제가 보이게 돼가지고 오늘은 좀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정치 치열한 토론인데요. 자, 다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8차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씨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선물 전달한 적 없다, 뭐 잃어버렸다 이런 취지로 건진법사가 언론 등에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피고인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 맞냐라고 특검이 물어보니까 어제 그렇다라고 했고요. 언제 어떻게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지를 물어봤더니 텔레그램인지 전화로 계엄 전일 것이다. 김건희 씨 측이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선물을 받기 꺼렸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이거 명품백 이런 거 아니고 그 천수삼 농축차인가요? 그 인삼 관련 이 얘기지
뭐 핸드백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진 법사의 이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맞겠죠. 이제는 저희가 보기에 초반에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런 거짓말을 했었죠. 샤넬백을 바꿔가지고 유경호 행정관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딴 사람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잃어버렸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이유는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일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계엄 전이었나요? 계엄 전에 이제 그렇게 부탁받았을 때 예.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뭔가 기댈 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나 또는 이 정권에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생각했던 예.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브로커 A 씨가 나와서 예. 법정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건진 법사가 두 부부의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더라. 예. 이런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끈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에게 덮어씌기 위한 거였구나. 그거는 부정청탁할 때 준 사람만 벌 받는다더라. 이러면서 나한테 떠넘기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기대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다 털어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라는 그리고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천수산 농축차도 본인이 인삼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섭외 꺼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잘 받았고 먹었다 뭐 이런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건진 법사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그 실물 목걸이나 가방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 예.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김건희 씨보다는 점점 건진 법사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참고로 어제 실물을 법정에서 꺼내서 직접 재판관들이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말했다. 이게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추가 증언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이것을 뭐 액면 그대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건진 법사의 어떤 발언이 이제 달라지는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것을 뭐 평가하기는 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예. 한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건진 법사의 어떤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본인은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뭐 신경이 좀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사항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의 어떤 본질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의 본질은 뭡니까? 명태균이 이제 개입된 공천 개입과 그다음에 이제 건진 법사가 개입된 인사청탁 문제인데 지금 이 건진 법사가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 법사의 어떤 인사청탁 문제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건진 법사의 어떤 청탁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랐다. 뭐 그런 결론이 저는 도출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와중에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 건진 법사가 상당히 많이 처음에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인사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커트 당하고 예. 난 다음에는 계속 이런 어떤 그 섭섭함이 이제 묻어져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지금 뭐 폭로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술 번복 전까지 건진 법사는요 줄곧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에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취재 기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거 그 주장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법정에 가서는 진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다른 사람들 다치니까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뭐
진술 회유, 협박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법률적으로는 부정확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러면서 겁을 준 거죠. 아,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은 물건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예. 그러니 이거를 전달한 거를 얘기하면 건진 당신만 처벌받는다. 그러니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당신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예.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뇌물로 의유를 하던 아니면 알선수재로 의유를 하던 그 지금 이 말은 맞지 않거든요. 예. 전달한 사람만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건진에게 이른바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금품수수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이랑 공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예. 이게 같이 부부가 살다 보면 집안에 못 보던 물건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핸드백이 됐던 목걸이가 됐던 그리고 받은 물건 뭐 사진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예. 또 들고 다니고 뭐 차고 다니고 했잖아요. 예. 그걸 같이 사는 부부가 모를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더욱이 또 고가의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만하고 사실은 뭐 여러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정권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광재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그 김건희 씨가 이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건진 법사가 그 고지고대로 들었겠습니까? 대부분 건진 법사처럼 뭐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로비스트도 아니고 뭐 그 이상이다. 이 로비스트들이요 대부분 거의 만주 변호사급입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 건진 법사가 나만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일반적인 가족사 그러니까 오늘 제 가족 얘기들을 하는데 전 저희 부인이 글쎄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제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뭘 갖고 다니는지. 그래서 이런 또 더군다나 이게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뭐 남편에게 얘기했을까라는 정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저는 그 부인이 내가 누구에게 뭐 이걸 받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까지는 아는데 그동안 보여진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했을 가능성 그것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부인이 어디 가서 뭘 받아왔다 이거를 남편에게 얘기한다 그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김영란 위원과는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물론 뭐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요 보석 청구를 할 때 그 의견서에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해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거를 뭐 길게 다룰 건 아닌데 김유정 의원님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보석 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은 변호를 하는 건지 이게 방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 이모 씨죠, 이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관련돼 있고 예. 최광희의 주가 조작도 관련돼 있는 이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불륜이라는 두 단어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변호인 측이 스스로 불륜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보석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특검에서 이 이모 씨를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2013년도 핸드폰에서 문자가 500여 통이 주고받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김건희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방적인 연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연락이었으면 예.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무슨 미공개 정보 받은 적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연락을 차단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를 500여 통 주고받고
실제로 태광 EAC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팔아서 1,780만 원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특검에서 긴밀한 관계였다. 그런데 범죄 혐의로 얽혀 있으니까 이 부분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 측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예. 옆으로 빠져들어가는 단어를 저는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의혹들은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도주에서 아직도 그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석을 해달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그라프 목걸이도 모른다고 했고 빠져나갈 도저히 발뺌할 방법이 없는 샤넬백만 받았다고 인정을 했을 뿐인데 행정관 2명이 이번에 압수수색 갔더니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전히 증거인멸 또 말맞추기 할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석방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오늘 이전에는 이 관련 불륜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았고 이 관련해서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김건희 씨 측이 변호인이 직접 보석 청구 의견서에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잠시 좀 다뤄봅니다. 정강진 의원님, 특검은 불륜이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오늘 입장을 냈어요.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처음에 이제 지상파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여기서 정확한 워딩을 뭐라고 썼냐면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이야기를 기자 스스로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호사가들에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남녀 사이에 무엇일까라는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워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특검의 언론 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직접적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드러난 이제 김건희 피고인과 이모 씨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들 간에 야, 내 얘기 하지 마라, 내 이름 불지 마라,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걱정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예. 거기에 불륜이라는 표현도 안 들어가 있고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도 사실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몰라야 되는 범죄를 같이 범한 사람 간에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는, 더 이상 어떻게 밀접해요? 그걸 왜 본인이 불륜으로 해석을 해요? 누가 불륜 얘기를 했다고 이 예. 상황에서. 아무튼 김건희 씨 측이 보석 청구 의견서에 이런 용어를 써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전략을 짠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이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수사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호기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배제하고서라도요. 짚을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공예품 63점을 빌려갔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왜 이걸 가져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따르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이 공예품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어떤 공예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 형식으로 이제 장인들이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기관들의 임시적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역대 대통령 사례를 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대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전 대통령 때는 임시로 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관저에 있었다. 그리고 예. 또 일부 대여한 부품이 이제 파손되기도 했다. 이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라는 어떤 존재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저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공기관이죠. 왜냐하면 그 관저가 우리 1급 어떤 군사 보안 시설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어떤 국가적인 행사와 또 외교 그런 어떤 관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제 관저를 그렇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해서 대통령실은 가능하고 관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제 파손이 됐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합당한 또
뭐 손해배상 내지는 어떤 책임질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했던 일이라면 무조건 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어떤 시각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종희 의원님. 이거 하니까 어좌앉은 그 사안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일들만 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만 해왔어요. 궁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예고 없이 가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앉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인데 이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 받았는데 지금 이런 이 궁에 있었던 공예품들을 대통령실의 어떤 주요 행사 물품 전시 뭐 이런 용도로 대통령실에 사용할 것처럼 빌려가가지고 예. 사실은 관저에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서 뭘 하려고 이걸 관저로 다 갔을까요, 이게? 그게 다 공개되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행사에 무슨 목적으로 관저에 이런 공예품들이 갔는지 전혀 밝혀지지도 않고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2년 있다가 지금 이제 돌려준 건데 그나마도 두 개는 망가뜨려가지고 300만 원 물어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물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혈세로 물어준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궁궐 가서 막 어자에 앉고 이런 것들 도대체 명성하고 그 처소에는 침소에는 왜 들어갔나부터 해가지고 이 공예품들을 왜 관저에 뒀나 대통령실에 쓴다고 해놓고 이런 것들이 다 일련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관저를 궁궐처럼 꾸며놓고 왕이 되고 싶었나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만 벌였던 것이고 또 망가뜨려서 혈세까지 낭비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희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 주체가 또 명확치 않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 사람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죠.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고요. 4시간 4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이번에는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재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그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합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아니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 쪽으로 몰려오신 거죠. 근데 법률상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위법한지 모를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기각된 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이번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뭐 발부되지 않을까. 물론 1차 구속영장 심사와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만 뭐 당연히 발부됐어야 될 영장이 조금 늦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김용남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예측한 게 제 기억에는 다 맞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은 다른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강재 의원님, 오늘 오후 4시부터 황교안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 등인데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의 영장심사,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참담한 상황이네요.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했었죠. 그리고 2014년인가요?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했을 때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과 관련한 그 정당을 해산시키기까지 했었던 주역인데 본인이 이렇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 중에 고려할 게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12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썼었던 SNS 게시물이잖아요.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는 내용. 이거 뭐 더 증거 인멸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오늘 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문을 잠그고 이른바 버티기를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이 또 영장 판사가 보기에는 발부 사유로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체포영장은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예, 예. 재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예. 이것도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아니 예, 일단 김영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는 인정되고,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남는데, 사실은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많은 국민들이 막아서고 또 실제로 그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예. 영관급 장교부터 밑에 장병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대통령의 취지에 응하지 않아서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 내란만큼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도 이게 뭐 정당한 비상계엄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뭐 그런 취지로 SNS에 올리고 국회의장을 체포해야 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당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고 예. 쉽게 얘기해서 내란 선전선동을 한 것이거든요. 사안이 중대해요. 이걸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워낙 황당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 실패는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선전선동에 가담한 걸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예. 두 패널의 해석이 조금 엇갈리지만요. 영장 심사 결과가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내일 이 시간에 발부 여부, 뭐 기각 여부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황교안 전 총리 체포와 영장 청구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 불법 계엄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SNS에 글을요. 계엄 해제 결의하기 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거에 딱 부합하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 다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 잡아들여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SNS 글을 올린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내란 선전선동, 우리 함께하다 한 몸이다, 내란 정당이다라는 거를 저는 자임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나마도 그거를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또 의총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거. 본인 주장하시니까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2013년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받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또 당이 해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인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윤어게인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홍석준 의원 말씀 듣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야기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는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뭐 동의한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지금 본질이 지금 현재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겁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유사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분들도 동시에 또 처벌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 입틀막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어떤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직자 내부에 자체적으로 또 신고하라는 5 담당자제 이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중앙기관 46곳에 제보센터까지도 하고 또 공직자 또 휴대폰도 이제 수거해서 그걸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상 검증이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금 침해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데 그런 취지에서 당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체포돼서 이제 지금 이제 구속 위기에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위기 사항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차원이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상의 선전선동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어느 것을 더 보호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